저는 텍사스 A&M 기계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차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부교수로 있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저희 텍사스의 재미과학자 협회에서 저희가 가끔씩 연사분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인들이 이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패컬티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박사과정도 이렇게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과학자협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유했던 자료들도 좀 일부 공유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뭐 발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사전 질문을 쭉 읽어봤었는데 아마 그 질문들의 대부분이 여기 슬라이드에 뭐 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텍사스 A&M 대학은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되고요. 텍사스 A&M 대학은 저기 캠퍼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도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하나 있거나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희 텍사스 A&M 대학은 캠퍼스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도 있고, 뭐 워싱턴 DC에도 있고, 달라스, 휴스턴, 코퍼스 크리스티, 정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인 캠퍼스 컬리지 스테이션이라는, 좀 도시에 있는 메인 캠퍼스 기계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는 뭐, 포스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포스닥을 직접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포스닥을 직접 선발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직접 선발하는 입장에서 그런 견해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경험도 좀 일부 소개해 드리고요. 그래서 포스닥을 우선 한다 했을 때는 대부분 아카데믹 포지션이 관심이 있어서 하실 건데,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도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쓴 게 아니라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omorrow's Professo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60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북 타입으로는 한 20불 정도면 구매 가능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어떤 퍼스펙티브로 사람을 채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제도 있고요. 물론 이 책이 지금 나온 지가 한 20 몇 년 됐지만은 아직도 포스닥을 하신 분들에게는 필독서와 같은, 제가 왜 이 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냐면, 제가 처음으로 포스닥을 했을 때 그 포스닥 어드바이저가 저를 만나자마자 책을 주면서 이거부터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투마로우 프로페서가 책이 상당히 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이 책을 꼭 구매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간단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기는 너무 길 것 같고, 간단한 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광주과기원에서 박사를 마치고 LG 디스플레이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으로 포스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 포스닥을 간다고 했을 때 다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 랭킹으로만 보면 순위는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박사를 맞춰서 미국 내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미국 생활하면서 교수 생활이 올해가 10년 차인데 딱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딱 한 명 봤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나와 박사를 마치고 미국 내 대학에서 교수를 하신 분들은 딱 한 번 봤는데 메이저 대학에서 교수를 하신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 딱 한 분이 한 250위권 정도 대학에서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 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뭐 열심히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테네시 공대라고 하는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테네시 공대 조교수로 가게 됐고요. 조교수를 하다 보니까 테네시가 상당히 외지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없고
뭐 연구하기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뭐 텍사스 A&M이라는 엄청 좀 좋은 대학이죠. 텍사스 A&M 대학은 퍼블릭 스쿨에서는 미국 내 6위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 메인 캠퍼스에 학생 수가 한 7만 8천 명 정도 되고 교수 수가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연구비가 1조 5천억 원 정도 1년 연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학에서 좀 오퍼가 와가지고 저희 텍사스 A&M 대학으로 옮기게 됐고요. 그래서 뭐 연구가 좀 잘 되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서 랩 스타트업 컴퍼니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안트프리너십 관련돼서 학생들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아카데믹 포지션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뭐 실리콘밸리 쪽에서 좀 스타트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카데믹 포지션도 좀 해보고 회사도 다녀보고 실제 이제 안트프레너십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예, 예, 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닥을 우선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올 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뭐 학부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미국으로 오는 건 어떠냐? 그런데 뭐 상당히 좋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제가 텍사스 A&M 기계공학과 아시아 지역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입학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이런 데서 오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학 여부를 제가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학부생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똑똑하고 해도 제가 받지를 않고요. 학부생 신분으로 미국 내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 대학 랭킹으로 한 100위권 밖에 정도 지원하면 가능할까? 이 메이저 대학에 학부 출신이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제가 텍사스 A&M에서 근무한 지가 좀 6, 7년 정도 되고 있는데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그 친구가 UIUC 학부를 졸업을 하고 기계공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예, 텍사스 A&M 박사과정으로 그러니까 풀 펀딩으로 받는 딱 한 명 제가 지금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올 때 상당히 데스퍼레이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죠. 이란 같은 경우, 이란, 중국, 뭐 이런 쪽에서 학생들은 우선 미국에 오면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간절하고 데스퍼레이트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포스닥을 좀 하다가 뭐 한국에도 자리가 있고 한국에 회사 자리가 있고 한국에 학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코스닥이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게 반은 맞고 반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포스닥의 대부분은 중국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학생도 일부 포스닥이 있는데, 근데 인도계 교수님들이 많이 채용하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교수의 대부분은 중국 분들이 거의 한 7, 80% 정도 어플리컨트를 보면 한 7, 80%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기계공학과에서, A&M 기계공학과에서, 사람들을 어플리컨트 받아가지고 교수 심사를 해보면 보통 한 포지션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250분 정도는 중국인, 한 100분 정도는 인도계, 나머지 한 100분들은 좀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계라든지 다른 쪽에는 그 중국 분들은 상당히 데스퍼레이트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장 포스닥 하신 분들한테 포스닥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뭐 말하고 좀 추천해보고 싶은 말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왜 무기에 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학원도 다 마치고 보니까 뭐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무조건 좀 빨리 졸업했으면 하는, 예, 모든 걸 좀 빨리 하고, 뭐 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뭐 저도 뭐 그러지 않았나? 옛날에 생각해보면 한 15년,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박사를 졸업한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뀌어지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인생이 워낙 길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박사를 마치면 바로 교수가 되는 건가?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시빌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포스닥 경험이 없어도 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엔지니어링은 거의 2년 정도의 포스닥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하신 분들은 최소 5년 정도 포스닥을 하셔야지 그 교수 포지션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포스닥을 마치고 어떤 학교에 지원하거나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드바이저를 좀 상대할 수 있나? 이게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저와 리서치적으로 경쟁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아카데미에 서바이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포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열심히 연구하고 막 다 좋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교수처럼 행동하고 교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예. 뭐 교수의 잡은 리서처지만은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부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만족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게 할 건가?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박사를 광주과학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마쳤는데, 정말 고전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그 아주 정밀한 기계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해 보이고,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뭐 아주 프랙티컬한 뭐 보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수식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 상당히 그 측정하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포스닥의 자리가 우선 미국 연구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리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프랙티컬 하면서 그리고 인더스트리에 오리엔트된 어떤 리서치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박사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대학의 포스닥 자리에 지원을 했었고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다니면서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페이퍼를 쓰고 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랩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포스닥 자리를 알아보는 건 정말 페인풀하죠. 그만하고 싶고, 저희 와이프도 그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게 연구는 모든 건 그만둘 수 있는데, 연구는 그만두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주말에, 유럽에 있는 대학, 특히 뭐 영국, 프랑스, 아까 말씀하신 그 로잔 공대, 뭐 이런 스위스 공대, 뭐 이런 쪽에 상당히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요. 당연히 다 안 됐죠. 그리고 미국 대학에도 여러 군데 지원을 해가지고 뭐 많이 아시는 뭐 카네기 멜론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뭐 이런 대학에 당연히 인터뷰도 했었고요. 물론 이건 인터뷰가 상당히 뭐 새벽에 진행되는 바람에 뭐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결국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오는 주니어 패culty한테, 그 사람의 주니어 패culty를 내가 석세스풀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뽑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만난 포스닥 어드바이저가, 2달 차 조교수였습니다. 2년 차도 아닌 2달 차 조교수였습니다. 그게 유니버스 오브 사우스 캐롤라이나 US 랭킹으로 100위권 밖에 있는 대학의 2달 차 교수로
제 포스터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고요. 더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지금 60분, 70분, 90분 정도 되시네요. 제가 딱 보니까 뭐 엄청 뭐 상당히 좀 메이저 대학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상당히 뭐 중간 정도 되는 대학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학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기반의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연구, 이론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연구.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책에, 고등학교 물리책, 과학책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하는 게 미국 대학에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랩을 가면 정말 그 좋은 랩이 아닌 이상 보통 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위권 밖의 대학의 두 달째 교수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빨리 아마존에 들어가서 가격을 보니까 물론 10, 년 전이지만은 가격이 199불 하더라고요. 두 달째 조교수가 가지고 있는 랩 장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볼트 듀얼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실험을 하고 이거 하나로 연구를 하고 이거 하나로 논문을 써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할까? 과연 이거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할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90분 정도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 뭐 예측하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아마 90분 모두 포스닥을 가셔가지고 미국에 포스닥을 가시면 아마 절반 이상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포스닥을 찾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저도 박사 과정을 하면서 소위 대가라고 하는 분에게 배웠고 대가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랩의 퍼실리티는 엄청났죠. 당연히 모든 장비 같은 경우는 몇 억씩 하는 거, 뭐 항온 항습에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트 된 인바이러먼트에 그다음에 독립기초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실험을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볼트 파워 듀얼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이거 하나 있는 랩에 갔으니 그래서 실험을 나무판 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모수를 박아가면서 실험을 했죠.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저희 포스터 어드바이저가 그랬습니다. 저보고 나는 하드웨어를 지원하지 않고 나는 사람을 서포트한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그게 상당히 괜찮은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 미국 분이었고 심지어 저보다 한 살이 어린 분이었어요. 우리 포스터 어드바이저는. 그래서 이제 포스닥을 찾는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게 정말 큰 랩에 뭐 UIUC의 어떤 큰 랩에 아니면 MIT의 버클리의 큰 랩에 가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 솔직히 버클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포스닥이 앉아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자기 책상 반틈밖에 안 돼요. 그것도 스케줄표에 나눠서 실험을 해야 돼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포스닥을 하면서 교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교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교수하고 하는 일에 어떤 교수가 하는 일도 자기가 좀 맡아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큰 랩에서는 그냥 포스닥이 그냥 시니어 박사과정 학생 수준인 거죠. 그런데 작은 대학의 젊은 과제 책임자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그 포스닥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뭐 학생들 멘토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 포스닥을 찾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과연 과제 책임자 그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 PI는 왜 포스닥을 찾는가? 이유는 딱 네 가지가 있어요. 포스닥을 고용을 하면서 좀 새로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팀에 데리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좀 박사과정이라든지 석사과정 학생을 좀 멘토링 했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박사과정 학생이 엄청 큰 랩에서 오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박사과정이 MIT에 있는 어떤 박사과정 학생이 저희 랩에 포스닥을 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MIT에 누구 교수하고 자꾸 콜라보레이션을 좀 해볼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포스닥을 써가지고 또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거. 왜냐하면 박사과정 학생들은 상당히 바빠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저희 텍사스 A&M 같은 경우는 이 퀄리파잉 이제 퀄리파잉 exam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 30% 정도만 패스하고 70%는 학교를 떠나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과정 학생들이 그 퀄 exam에만 거의 올인을 하는 거예요. 뭐 연구는 그 다음이죠. 퀄 exam에서 거의 30, 70%가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포스닥을 써서 연구를 그 다음 스텝으로 올리는 방법을 PA들이 많이 쓰는 거죠. 박사과정을 데리고 정말 참신한 연구를 한다. 이건 조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바빠요. 그 코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다시 이게 큰 랩에서 소위 저희가 말하는 메가 랩에서 포스닥을 하느냐, 아니면 작은 랩에서 뭐 주니어 패컬티, 뭐 조교수 분들하고 같이 포스닥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큰 랩에 간다. MIT나 버클리나 칼텍이나 뭐 이런 대학에 가서 뭐 정말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그 포스닥은 그냥 시니어 레벨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그 PI는 그 포스닥을 시니어 레벨 박사과정 학생으로 그냥 여길 겁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랩에서 일을 하게 되면 리서치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프로포절도 써야 되고 심지어 렉처까지 해야 되는 엄청 다양한 잡을 수행하게 되죠. 제가 그 밑에 작은 랩에서 일하면서 리서치도 수행하고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그랜트도 쓰고 렉처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냐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한테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조교수 시작을 딱 했을 때 저는 이미 헤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의 삶에 거의 2년 차 정도를 저는 이미 생활을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교수들하고 틀리게 뭐 리서치적으로라든지 어떤 그랜트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갖게 됐었죠. 근데 한 데이터를 보면, 제가 어제 한 데이터를 봤는데 미국 내 80%의 교수들은 20% 대학 출신이에요. 미국 내 대학은 보통 2,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은 보통 200에서 300개 정도 대학이 되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200 안쪽이죠, 대부분. 그러면 어 거의 한 40개 대학, 랭킹 40개 대학의 박사 출신이 거의 대부분의 미국 대학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텍사스 A&M 기후학과 같은 경우는 어 박사 학위 수요 기관이 대부분 뭐 MIT, 버클리, 칼텍, 뭐 우리 텍사스 A&M, 그리고 UT 어스틴, 위스콘신 메디슨, UIUC, 그다음에 뭐 미시건 애나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20% 남아 있어요. 나머지 20%는 뭐 유럽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뭐 벌줌에서 오신 분들,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20% 정도 남겨져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닥을 큰 스쿨에서 하는 거, 빅스쿨, MIT나 버클리 것처럼 큰 스쿨에서 하는 게 상당히
어트랙티브 합니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 패컬티 찾는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무슨 연구를 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포스닥을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뭐 포스닥 할 때 뭐 인건비라든지 뭐 가족을 데려가는데 뭐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러게 되는데 미국 내 포스닥들은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그 미국 보건국에 해당되는 임금을 이렇게 정해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최소 임금인 거죠. 제가 어제 데이터를 봤는데 NIH에서 나온 이제 그 뉴 스타이펜드 레벨 포 포스닥 펠로우스 보면 경험에 따라서 뭐 5만 4천 불부터 6만 6천 불 정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뭐 시빌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포스닥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교수 채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제너럴 엔지니어링 거의 2년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라든지 메디컬, 그다음에 어그리컬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year 정도 포스닥을 하셔야지 그리고 케미스트리 쪽도 한 4, 5년 정도 해줘야지 패컬티 포지션 할 때 리뷰 프로세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이 정도인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자기가 받고 있는 임금이 이 정도니까 나는 이 정도만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포스닥 생각이고요. PI 입장에서는 5만 4천,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프레시 닥터 같은 경우는 5만 4,840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대학은 인디렉트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간접비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5만 4천 불에 한 만 불 정도는 보험료로 내주고 그거에 54% 저희 텍사스 A&M 같은 경우는 54%거든요. 그리고 버클리 같은 경우는 69%, 그다음에 칼텍 같은 경우도 뭐 68%의 간접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스타이펜드가 54,840불이지만은 실제 과제 책임자가 내는 돈은 9만 5천 불 정도 돼요. 9만 5천 불 정도의 돈을 내줘야지 이 포스닥이 1년에 5만 4천 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입장이 달라요. 제가 포스닥을 고용할 때는 9만 5천 불 받는 사람을 고용하네. 일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네. 그런 입장인데 프레시 닥터 같은 경우는 나는 5만 4,840불을 받는데 난 주당 40시간을 일해야지. 그런 마인드 이런 그 인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포스닥을 하시면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박사과정이나 아니면 박사과정 뭐 끝내신 포스닥, 뭐 프레시 닥터실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석사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포스닥을 마치면 이게 단가. 그 다음은 더, 그 아주 컴페티티브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닥을 마치면 그 어드바이저가 하는 행동들, 어드바이저가 했던 말들, 그다음에 어드바이저가 하는 리서치 플랜들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카데미에서는 서바이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닥을 하시고 회사를 가겠다.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포스닥을 마치고 회사를 가겠다.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포스닥을 마치고 나는 교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포스닥을 하면서 트레이닝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내가 포스닥을 마치고 교수를 지원할 때 내가 과연 내 어드바이스처럼 얘기할 수 있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어드바이스처럼 얘기할 수 있나?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나? 보통 프레시 닥터라든지 아니면 그 포스닥을 바로 마치신 분들이 교수 채용 과정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냥 박사과정 학생 같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냥 논문 쓰고 자기 연구했어요.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하는 자리는 교수 자리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지원을 여러 개 했고, 지금 이게 그 빨간 닷으로, 검은색 닷이 제가 면접을 본 대학이고요.
정말 면접을 많이 봤죠. 파이널까지 갔는데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면접을 세 군데 합격을 했었어요. 예, 세 군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뭐 캘리포니아의 두 곳 상당히 좋은 대학이겠죠. 그다음에 커네리컷이라든지 뉴욕에 있는 뭐 아주 좋은 대학들도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소리 대학도 있고 위스콘신 메디슨도 있고 뭐 네브라스카 상당히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게 인터뷰를 해보면서 어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 내가 교수를 지원했는데 나는 포스닥처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바로 떨어져요. 만약에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 포스닥을 지원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처럼 얘기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인데, 어디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냥 한국인이다. 어디서 공부했니? 어디서 공부했니?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90, 85분 계시는데, 너 어디서 공부했어? 그러면, 나는 어느 대학에서 나왔어. 그 말은 자기하고 같은 대학에 나왔는지 궁금하잖아요. 대부분 교수를 찾는 분들은 메이저 대학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공부를 했지? 그러면, 나 그냥 한국에서 왔어. 학교는 어디 다녔어? 그냥 한국에서 왔어. 박사학위는 어디서 했어? 그냥 한국에서 왔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질문을 하시는 분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 something in common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좀 화제를 바꾸는 예, 예, 그런 어떤 트릭도 좀 필요합니다. 교수를 지원하게 되면 우선 여러 가지 다큐멘트도 필요한데요. 우선 CV, 예? CV는 한 10장에서 20장 정도? 뭐 레터는 한두 페이지, 그다음에 리서치 스테이트먼트, 티칭 스테이트먼트, 그다음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레퍼런스 컨택 인포메이션 필요한데 보통 이제 리서치 스테이트먼트하고 티칭 스테이트먼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군데 한 20군데 대학에 면접을 봤지만 전화 면접도 받고 그다음에 온사이트로 가서 면접을 봤는데 저는 항상 떨어지고 나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좋아서 나를 인터뷰까지 인비테이션을 했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나는 너의 리서치 스테이트먼트가 좋았다.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서치 스테이트먼트하고 티칭 스테이트먼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뭐 상당히 좀 페어 텐션 해가지고 좀 드래프트 라이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교수 지원하는 과정은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뭐 2, 3개월 정도 심사를 하고 본 인터뷰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괜찮으면은 본 인터뷰는 한 8배수 정도로 뽑고요. 보통 텍사스 A&M 같은 경우는 패컬티 포지션 하나 나면 보통 한 400명 정도 지원을 해요. 그러면 본 인터뷰로 한 8명 정도를 출연하고 온사이트로는 한 6명 정도? 전화 인터뷰는 혹시 이 친구가 말을 못하나 아니면은 행동이 좀 이상하나 그런 필터링이지 뭐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정말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는데 뭐 그건 차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게 마음에 들면 이제 우리 디파트먼트 헤드 입장에서 뭐 니고시에이션을 하게 되고 오퍼레이트가 나가게 되겠죠. 그럼 어느 대학에 지원할 건가? 뭐 탑 10에 지원할 건가? 탑 30에 지원할 건가? 탑 100에 지원할 건가? 아니면은 정말 낮은 대학에 지원할 건가? 고민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프라이빗 대학에 지원할 건지, 퍼블릭 대학에 지원할 건지, 뭐 국립대를 갈 건지, 사립대를 갈 건지, 아니면 나는 큰 도시에 있는 대학에 갈 건지,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갈 건지, 임금을 많이 주는 대학에 갈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살기 좋은 곳에 갈 건지,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될 건데, 뭐 답은 없고요.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자기가 행복하냐, 그게 고통스러우냐, 그 차이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박사과정은 어필리에이션이 있잖아요. 나는 MIT 박사과정 학생이다. 그게 크레딧이에요. 나는 MIT 포스닥이다. 그게 크레딧이에요.
MIT의 교수는 아무 크레딧이 없어요. 학생이 아니에요. 이건 잡이에요, 잡. 돈 버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일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잡인 거고 자기 일터인 거죠. 학생들한테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포지션에 자기를 보내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텍사스 A&M에서 제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포지션은 뭐겠어요? 그냥 이거죠. 변한 게 없어요. 변할 게 없죠.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잡이기 때문에 교수는 어느 대학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능력에 자기가 뭐 티칭에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리서치에 마음에 든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는 더 바빠져요. 왜냐하면 테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정년 보장이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한 6년 정도 사이클이 있어요. 클락 사이클이. 테뉴어 조교수로 들어오면 6년 정도 기간을 주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6년 뒤에 그냥 내보내요. MIT 같은 경우는 테뉴어 받을 확률이 10명 뽑으면 한 2명? 8명은 그냥 학교를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0명 뽑으면 6명 정도 나가고요. 지금 교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뭐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60%가 나가요. 그래서 리서치도 해야 되고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툰을 보시면 스프링 브레이크에 뭐 할 거냐 봤더니 조 교수 같은 경우는 막 논문 쓰고 뭐 그랜트 쓰고 막 그러지만은 테뉴 받은 교수들은 스키 타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테뉴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학생 때는 이제 학부생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은 지도 교수가 원하는 걸 나는 하겠다. 조 교수들은 테뉴어가 될 수 있는 어떤 걸 하겠다. 그다음에 테뉴어 받은 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그랜트를 더 딸까? 그걸 고민하고요. 뭐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믹 라이프는 뭐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제가 준비했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저기 뭐 Q&A 잠깐 보시면은 뭐 학부 뭐 6학기 재학 중이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펀더멘탈 리서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학과에서 리서치 랩에 들어가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조금 일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자대에 들어가 가지고 석사를 마치고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대학의 박사 과정으로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국적 외국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펠로우십 펀딩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주는 펀딩은 텍스페이어에게 주는 거거든요. 미국에 텍스를 내지 않은 사람한테는 펠로우십이 없습니다. 네. 미국 교수 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은 대부분 그 미국 교수들은 수업이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학기 한 과목 월요일 날 50분, 수요일 날 50분 그게 우리 티칭 다예요. 상당히 일이 많은데 시간은 많은데 리서치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좀 잡무가 없어요. 잡무란 건 예를 들어 저희 학과에 교수 수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기계공학과에 100명 정도 교수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35명이에요. 행정 직원이.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해주니까 저희가 뭐 딱히 뭐 행정적인 거는 할 건 없고요. 미국 포닥의 경우 배우자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배우자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예, 배우자가 일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J2 비자를 받게 돼 있는데 J2 비자는 학교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소셜 럼버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소셜 럼버를 받으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죠. 당연히. 아니면 배우자가 직접 J1 비자를 받으면 되겠죠. 네. 포스닥을 뽑을 때 가장 고려한 요소는 음,
저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지원 시기. 제가 돈이 있고, 연구비가 있고, 프로젝트를 뭔가 좀 다른 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메일이 왔어요. 이 친구가 괜찮아요. 그건 바로 뽑죠. 뭐, 포스닥 뽑는데 무슨 잡 오프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미국 교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교수를 뽑지 않고요. 뭐 걸어오신 길을 다시 돌아봤을 때 미리 준비할 걸 아니면 알아뒀으면 좋았을 걸 글쎄요. 이런 건 뭐 와서 겪어보면 다 아는 거라서요. 미리 준비할 건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인더스트리에서 아카데미로 넘어가게 된 건 뭐 인더스트리도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근데 미국에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 안 와봤으니까요. 예. 포스닥으로 미국 온 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박사과정과 해외 박사과정의 해외 포닥 합격률과 지원 전략, 뭐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다 해서 쉽게 박사과정, 뭐지, 포스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박사들이 논문이라든지 실적이 훨씬 좋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영주권이 있으면 좀 다르겠죠? 시민권이 있고 그러면 다르겠죠? 예, 포닥으로 미국 교수 지원할 때 뭐 지원 과정에서 스스로 될 것 같은지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수들은 국적이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른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데,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공부법, 이거 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가장 추천하는 게 500개의 문장을 외우라 그래요. 단어를 외우란 게 아니라 500개의 평범한 문장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문장들을 외우라 그래요. 그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교수가 되었을 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영어로 미국에서는 정말 좋은 텍사스 A&M에서는 그 새로운 외국인 교수가 오면 어, 그 불러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수업을 한번 해보라 그러고 그리고 코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코칭을 해주면은 뭐 한 2주면은 다 할 수 있고요. 뭐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고요. 뭐 국내 대학이 아닌 미국 대학 뭐 그거야 뭐 글쎄요. 그래서 미국 대학이 좀 더 일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음. 뭐 포스닥 할 때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제가 포스닥 컨택을 일주일에 한 30건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그 다음에 박사과정 컨택은 일주일에 한 50건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 지우는 게 일이거든요. 이메일을 짧게 쓰세요. 이메일을 짧게 쓰는 게 전략이에요. 그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메일이 보통 한 40개, 50개. 그 다음에 아침에 잠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메일이 100개가 와 있는데 메일 줄이 막 20줄 정도 되는 줄을 누가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길게 쓰면 안 읽어봅니다. 그래서 컨택 메일을 할 때는 짧게 쓰시고 필요한 내용은 첨부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포스터를 뽑고 싶으면은 읽어볼 거니까요. 안 뽑고 싶으면 안 읽어봅니다. 그래서 짧게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계를 보니까 뭐 이거 말씀드렸고 해외 포닥 시 고려해야 될 문제점은 해외 포닥을 해가지고 저는 미국에는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NSF라는 우리나라의 연구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는 J1 비자 해외 방문 교류 비자를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괜찮은 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과제 책임자로 그 프로포즈를 낼 수 있게 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시스템에 과- 연구재단에 외국인이 방문 교류를 왔는데 제안서를 과제 책임자로 낸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미국은 그게 돼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으로
해외 방문 교류 비자를 받아가지고 NSF의 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 NSF의 과제 선정률은 2%예요. 2%가 뭐냐면 어제 부임한 조교수부터 내년에 은퇴할 노교수까지 다 제안서를 내요. 근데 저는 방문 교류 비자를 받아가지고 J1 포스닥을 하면서 과제 책임자로 냈는데 35만 불의 과제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포닥시 고려해야 될 문제점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죠. 연구자로서. 그다음에 배우자와의 투바디 프로블럼에 대해서 뭐 저는 제 와이프는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냥 뭐 가정주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서 뭐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뭐 대부분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박사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부들의 문제점은 그 롱 디스턴스의 패밀리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분이 아주 석세스풀하면 예를 들어 제가 텍사스 A&M 근무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석세스풀하면 제가 학교에 스파우스 플레이스먼트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를 어느 학과에 교수로 채용을 해주라. 그러면 학교는 그걸 채용을 해줘야 돼요. 조건은 어느 한 명이 아주 석세스풀해야 돼요. 두 명 다 석세스풀하면 안 되고 한 명만 석세스풀하면 상당히 문제가 쉽죠. 실제로 그 중국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위스콘신 메디슨에 있고 한 분은 UT 어스틴에 있었는데 작년에 UT 오스틴에 있는 분이 위스콘신 메디슨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저기 UT 오스틴으로 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갔죠. 그 다음에 뭐 예, 영주권은 미국 교수가 되면 영주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93일 만에 받았어요. 그리고 영주권 같은 경우는 저기 학교에 얘기하면 학교 담당 직원들이 다 작성해줘요. 자기 필요한 서류만 내면 그분들이 알아서 내주고 심지어 프로세싱 비도 학교에서 다 내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해외 포닥시 고려해야 될 문제점 뭐 그런 건 없고요. 준비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또 한국에서 박사 졸업하고 같은 지도 교수님 아래서 포스닥 5년 차입니다. 미국에서 포스닥을 추가하고 미국에서 교수를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박사 졸업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이라 포스닥으로 받아줄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포스닥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리서치 프로페서를 지원해야 됩니다. 리서치 프로페서는 저기 메이저 큰 대학 같은 경우는 뭐 A&M 대학이라든지 뭐 다른 대학은 한 과목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 페이는 테뉴어 트랙의 프로페서의 한 절반 정도 받게 돼요. 그리고 포스닥을 이렇게 뭐 오래 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5년 정도 포스닥을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5년 정도 포스닥을 수행하셨으면 미국 내에 리서치 프로페서를 신청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리서치 프로페서를 하시면은 뭐 제2비자로도 충분히 리서치 프로페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시면서 영주권 받고 그다음에 테니스 트랙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경우 발족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5년 6개월 정도 하고 현재 국내 포닥을 하면서 해외 포닥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국내 신생랩과 해외 신생랩의 경험이나 생활 차이가 클지? 예. 미국의 신생랩은 아까 보여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30V DC 파워 서플라이 그런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아이디어를 본인이 가져오셔야 되고요. 저는 그 30V 듀얼 모드 파워 서플라이 가지고도 전원을 뭐 3편이나 썼었어요. 이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간절함, 간절함으로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결국 그 어떤 교수의 잡을 얻었을 때 결국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헤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 랩을 세팅하고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 한국 박사학위자로서 미국 대학 교수 시 어려움이 없었는지요? 뭐 제가 좀 일부 설명했는데, 어, 저기 한국 박사 졸업했다고 미국 대학 교수 지원하지 말아라.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예. 유럽에서 졸업하신 분도 지원하셔도 되고요. 미국에서 인정하는, 예를 들어 한 20년 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한국 박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 석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55, 60 되신 분들을 보면, 미국에 오신 분들 보면 석사를 두 번 수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석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영어가, 원어민이 어렵다. 영어 문제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에 보면 그거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 5명 정도가 붙어가지고, 언어적인 문제는 해주면 뭐 2주 정도면 수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많은 아시아 교수님들은 아시아 학생이나 포닥을 많이 때 뽑으시던데 스타일이 잘 맞아 그러신 건지 아니면 대학 차원에서 서포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포스닥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PI가 내야 되는 인건비가 보통 한 9만 5천 불에서 10만 불 정도 되거든요. 뭐 연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출장도 안 갔어요. 물건도 안 썼어요. 오직 오직 포스닥의 인건비하고 보험료, 간접비, 그게 9만 5천 불이에요. 많은 포스닥을 채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포스닥을 2명 정도 채용해 봤었는데, 이 순간 한 5개월 안에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박사과정 가지고 이게 프로젝트가 안 되겠다. 그럴 때 포스닥을 뽑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제가 예전에 포스닥 지원했을 때 그 UIUC에 지금 노벨 화학상 후보에 자주 오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컨택을 해서 그분의 서포팅 레터를 받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랩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결국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는 포스닥을 한 50명 정도 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스닥들은 자비로 오니까요. 자비로. 예. 워낙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자기 자비로 와요. 거기에 다리를 한번 대고 있었다? 그게 큰 크레딧이기 때문에. 그 존 로저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노스 웨스턴 대학으로 옮겼지만 예, 회사 계시다가 학교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뭐 연구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좋은 연구하고 싶어서 그러겠죠. 교수님께서 가장 좋은 포스닥 박사과정 학생은 누구인가요? 논문 잘 쓰는 학생, 과제 등 일을 잘하는 학생. 이런 부분이 미국 연구하고 한국 연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는 제가 우리나라 연구를 폄하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연구는 약간의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하고 비슷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하는 연구는 고등학교 물리책에 나오는 내용을 연구를 해요. 20년 뒤에 고등학교 물리책에 이 내용이 나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제 제안서를 보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과제 제안서 심사도 하고 미국 연구재단 뭐 정부 과제 심사도 하는데 우리나라 과제 제안서 같은 경우는 표현 자체 시작이 디벨롭먼트로 시작해요. 뭐뭐에 대한 개발. 미국의 연구는 펀더멘탈 사이언스예요.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거죠. 미국의 연구는. 그래서 논문 잘 쓰는 학생, 우리나라 대학은 뭐 논문을 해가지고 어떤 레벨 평가라든지 교수 평가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논문 하나만 쓰면 돼요. 제가 논문 1년에 한 편만 쓰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게 굳이 네이처일 필요 없어요. 사이언스일 필요 없어요. 아무 데나 내면 돼요. 아무 데나. 과제 잘하는, 일을 잘하는 학생. 그 미국의 연구는 펀더멘탈 사이언스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학생을 뽑지는 않아요. 워크원을 뽑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좀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구 미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교수님 저는 이런 연구를 했고 오늘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 그래 뭐 그래 잘했네. 칭찬을 하겠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그냥 이메일로 보내. 네가 연구를 하다가 막히거나 뭔가 좀 고민이 되거나 그런 디스커션 하는 자리여야지 자기 자랑하는 자리를 저는 용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한 건 이메일로 보내고 잘 안 되는 것은 좀 어드바이저로서 좀 코멘트를 줘야 되는데 칭찬만 하면 어드바이저로서 역할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어, 유익한 톡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본 학교 중에 교수님 지원서에 어떤 점이 좋아서 인터뷰 기회를 주었는지 문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 정확한 어떤 경로로 문의를 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는가요? 그렇죠. 이거 같은, 보통 우리가 대학에, 포지션이 나면, 어, 서치 커미티 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뽑는 체어라는 포지션이 있고 서비스 커미티 멤버라는 분이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한 다섯, 여섯 명 정도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 체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서치 커미티 체어. 그분이 왜 떨어졌는지도 알려줘요. 미국 교수 지원 시 잡 인터뷰 혹은 탑톡에서 어떤 질문들을 중요하게 봤었는데 어떤 질문들을 주요하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미국 대학에 교수 지원을 해가지고 원사이트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보통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이 하는데 그분들은 400명 중에 400명 중에 다섯 명, 여섯 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없죠. 1등부터 5등이 의미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건 그 교감이겠죠. 네트워킹이죠. 만약에 그분들을 만났는데 같은 대학을 나왔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우리 보통 미국 대학의 그 인터뷰는 한 3, 4일 정도, 2, 3일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어디 가서 휴쉬고, 학교 구경하고, 밥을 한 여섯 번 정도를 먹어요. 차도 한 여섯 번, 커피도 한 여섯 번 정도 마시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무슨 연구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교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 두 번 연속 커피를 마셨으면, 세 번째는, 넌 커피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커피 먹겠구나. 얼마나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리서치적인 것보다는, 왜냐하면 400명 중에 5명, 6명으로 줄여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순위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가족으로, 예를 들어 텍사스 A&M 기계공학과의 교원으로 같이 이게 한 울타리에서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잡 인터뷰할 때 펀딩 티칭 전력을 어떻게 세우는지요? 음, 보통, 한국에서 오신 포스닥들을 보면은, 디벨롭먼트에 해당되는 연구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안 먹혀요. 아까 얘기했듯이 20년 뒤에 고등학교 물리책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정립하는 게 미국 연구의 핵심이고요. 네트워크가 중요하니 5, 10분 버전의 리서치 설명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네트워크 어떻게 싸우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걸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부르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를 만났다. 프로그램 디렉터는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은 30초예요. 30초 동안에 모든 리서치를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마음에 들면 내 방에 가서 더 얘기할래? 아니면 화장실 저쪽에다 잘 가라 그래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거 미국 연구재단의 NSF에 워싱턴 DC에 가면 알링턴이라는 곳에 가면 프로그램 디렉터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가 가가지고 그분 딱 보이면 따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거든요. 그래서 30초 자기 PR을 준비를 해요. 30초. 마음에 들면 그분이 자기 방으로 오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펀딩을 받는 분도 많아요.
박사과정 학생 지도 경험이 있을 텐데 성공적인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나요? 리스판스가 빠르고 그리고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잘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지식을 만들려고 하고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교수님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밀도가 이렇게 되고 뭐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건 회사 프로젝트죠. 정말 좋은 학생들은 제가 졸업시킨 정말 괜찮은 중국 학생인 박사과정 학생은 자기가 이론을 만들어 와요. 이론을. 그리고 그 이론이 맞는지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이론에 이런 파라미터가 어떻게 모델링이 되지? 그러면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실험적으로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제가 실험을 했더니 이런 관계가 있고 실험 모델은 이렇습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쓰면 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런 학생들이 좋죠. 그냥 이거 했더니 되던데요. 이거 했더니 정밀도를 10나노를 달성했어요. 나는 10나노 패턴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이론을 만드는 걸 더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포스닥을 뽑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저는 포스닥을 공개 채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프로젝트가 조금 딜레이 됐거나 아니 프로젝트에 좀 박사 과정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수업 듣느라고 뭔가 좀 다른 좀 스피드업을 한다든지 좀 다른 뭔가를 좀 넣고 싶은데 제가 모든 분야에 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누가 커버해 준다. 예를 들어 나는 박사과정 포스닥 자리를 막 찾고 있습니다. 저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막 10줄 쓰면 제가 읽어볼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 저는 제어 계측 분야의 PLC 컨트롤과 뭐 예를 들어 어, 뭐 광학 시스템을 잘 다룹니다. 그러면 나는 광학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 친구를 데려다가 연구를 하면 도움이 되겠네.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다른 대학에 너 교수로 가면 저의 네트워크, 제가 모르는 분야의 어떤 사람이 또 가 있으면 네트워크를 또 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닥을 공개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가끔씩 이메일이 오면 인터뷰도 한 번씩 하고 그 친구가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다른 뭔가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죠. 예, 감사합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은 저기 뭐 제 이메일로 보내면 제가 뭐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